자, 페이지 54페이지에 기타 채권과 기타 채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부터 나와 있어요? 단기 대여금과 뭐예요? 단기 차입금. 대여금이 무슨 말이에요? 빌려준 돈. 단기 차입금은 빌려온.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뭐 합니까? 돈을 주면은 받아야겠죠? 받을 때 뭐도 받습니까? 이자도 받아야겠죠. 뭐가 발생한다?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합니다. 다른 게 나올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 내가 돈을 빌려오면 뭘 한다고요? 단기 차입금. 그럼 돈을 빌려오면 나중에 돈 갚아줘야겠죠? 갚을 때는 뭐 줘야 돼요? 이자도 줘야겠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맞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페이지 54페이지에다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원래 우리가 계속 하는 내용이니까 딴 부재 설명 없이 이렇게. 다음 55페이지 뭐 있습니까? 비수급과 비지급. 앞 시간까지 이놈도 계속 하던 내용이죠.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뭐겠다? 미수급.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돈 안 주면 뭐겠다? 미지급. 그럼 돈 갚아줄 때는 당연히 미수급, 미지급금이 서로 상계 처리되는 회계 처리 나오겠죠. 맞나요? 여기도 따로 설명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뭐 나오나요? 오케이. 선급금과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상반되는 계정과목 나오죠. 서로 반대 계정과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과 선수금. 자, 선급금과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자, 나올 만한 게 자, 그냥 보통 나오면 계약금을 지급하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선급금. 계약금을 받다 하면 뭐예요? 선수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를 꼬아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품 100만 원을 매입했어요. 상품 100만 원을 매입했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줘야 되는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이 있음.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회계처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볼까요? 상품을 매입했어. 그럼 차에 상품 100만 원이야. 됐죠? 그런데 대금 외상을 했대. 그럼 대비 외상 매입금 100만 원 하고 싶은데 계약금 지급한 게 얼마 있다고요? 10만 원 있대요. 그럼 분계 처리하면 차에 상품 100만 원. 대비 뭐 간다고요? 선급금이 얼마 있고 10만 원. 그럼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되겠죠. 요 정도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분계. 선수금 반대겠죠.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을 했어요. 단 계약 시 계약금 수령한 금액이 뭐 20만 원 있으면 나오더라. 상품 매출하면 어떻게 분개한다고 대변해? 상품 매출 200만 원. 차압이래. 외상이면 외상 매출고 200만 원이 아니란 얘기죠. 미리 받은 계약금 있으면 차압이 온다고요? 선수금이 얼마? 20만 원. 나머지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180만 원. 혹시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분계가 그려지시면 아주 잘 따라오신다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했는데 그럼이 무슨 말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선거금과 선수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내용 보시면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자산 계정이다. 상품 7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7천 원 현금 지급했다. 우리가 상품 7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 준 것만 회계 처리한 거죠. 차배 선거금 7천 원 대비 현금 해놨다가 위에 상품 7만 원을 인수했다는 얘기, 사왔다는 얘기죠. 인수하고 사고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자리에 외상했다 했을 때는 차변의 상품이 7만 원 대변에 선거금 빼고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 대충 내용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뒤에 선수금까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56페이지 처음 번호 나오죠. 뭐라 적어놨어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 단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지급금, 가수금. 상반되는 계정하면 볼 수 없지만 둘이 묶여서 보통 나옵니다. 가지급금은 뭐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장 가는 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비를 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줍니까? 신용카드 못 주고 법인카드 주겠죠.
법인카드 주는데 과거에 법인카드가 성행하지 않은 시절에 직원이 출장 가면 여비를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를 쓸지 정확한 금액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만약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쓰냐 하면 계산 지급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계산 지급하다. 계산 지급. 계산 지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 하면 어림잡아 준 돈을 계산 지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림잡아 준 돈. 여기서 어림잡아 준다는 얘기는 대충 얼마 정도 쓰겠다 이거죠. 됐나요? 이렇게 계산 지급해 놓은 돈을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뭐로 처리한다고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 파트라 생각하고 제가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요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계산 지급한다는 게 출장 가는 사원한테 여비를 얼마 쓸지 모르니까 계산 지급한다. 이 돈을 막 한다. 가지급.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서울로 직원을 출장 보냅니다. 출장 보내는데 3일 동안 서울에 가서 을 잡아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출장을 보내는데 여비를 얼마 쓸지 않나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을 계산 지급해서 생각해봅시다.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돈을 주긴 줬으니까 대별 뭐가 나온다고요? 현금이 나오겠죠. 대별에 현금 50만 원 줬어요. 대별 현금. 근데 이 돈은 출장 여비로 쓸지 어디에 얼마 쓸지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림잡아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돈을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일단 회계 처리해 두는 겁니다.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줬다가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오겠죠.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온 걸 또 귀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장 간 사원이 귀사해서 여비를 정산하는 거야. 너 얼마 썼니? 확인하는 거죠. 그럼 출장 가서 쓴 돈이 예를 들어서 45만 원만큼 사용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시 회계 처리할 때 회사에 귀사에 돌아와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가지급금은 일단은 원인이 밝혀진 거니까 얘가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대별 뭐가 온다고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어지겠죠. 가지급금.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없어지고요. 출장 가서 숙박비, 식대, 교통비 이거 다 말한다. 여비 교통비라기 뭐라 한다고요? 여비 교통비. 차별에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되는 금액 얼마냐? 45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45만 원. 얼마 남았어요? 5만 원 남았죠. 5만 원 남은 거는 현금으로 정산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다시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회계 처리. 그런데 여기서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앞의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앞에 과정을 생략한다는 말은 무슨 하면 자, 출장 갔던 사원이 기사했어. 출장 갔던 사원이 기사해서 여비를 정산한 거지. 여비를 정산한 결과 예를 들어서 여비를 예를 들어서 47만 원 썼대요. 여비가 47만 원 발생했다. 근데 갈로다 해놓고 단 계산 지급액은 40만 원이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자, 출장 간 사원이 기사하여 여비를 정산한 결과 여비는 얼마 썼다고요? 47만 원 사용했어. 단 여비 출장 갈 때 계산 지급액 얼마라고요? 40만 원이야.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출장 가서 쓴 여비를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비 교통비로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47만 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47만 원이라는 분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 지급했는 돈 얼마 지급했다고요? 4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별에 뭐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얼마 처리됐다고요? 4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 7만 원 모자란 걸 회사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하면 대별에 현금 얼마? 7만 원. 이런 회계 처리. 됐나요? 요 정도 회계 처리가 가지급에서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다른 방향이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요것만 볼게요. 자, 다음에 가수금. 가수금이라는 것은 가짜로 받은 돈. 자,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결산시가 되면 없어져야 돼요. 얘들은 결산시가 되면 없어져요. 결산시.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은 결산시 없어진다. 소멸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어진다 하기보다는 명확한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명확한 계정 과목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출장 가는 사원이, 자, 우리가 영업하는 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많아서, 자, 영업하는 사원들한테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자, 어디 출장 갈 거예요? 서울 갔다 오신대요. 어디 갈 거예요? 부산 간대요. 어디 갈 거예요? 대구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광주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출장 가는 사원들 일정을 잡겠죠. 잡아서 뭐 몇 박 며칠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당일 코스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자, 지금부터 화이팅 합시다. 짝짝짝 해놓고는 조회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쫙 출장 나가겠죠. 나가서 물건을 팔아 가겠죠. 나갔는데, 우리 직원들 나갔는데, 통장에 띵동 돈이 찍혔어요. 자, 보통 예금 계좌에 30만 원 찍혔어. 그 보통 예금 계좌에 30만 원 찍혔는데, 뭐 어떠냐 하면, 뭐, 땡땡 상해라고 상해 이름만 떠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출장 가는 데가 어때? 거기에 땡땡 상해가 누가 보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우리 회사 출장 가는 사원이 10명인데 10명한테 다 전화 땡땡 상해 입금됐는데 이 돈 뭔지 알아? 다 전화하기가 안 맞겠죠. 그냥 입금될 때마다 전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단 돈이 입금됐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합니다. 사업에 뭐라고? 보통 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 30만 원 들어왔어. 30만 원. 들어왔는데 이 돈 들어왔는 거는 원인을 안다 모른다. 몰라. 내용 분명히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알 수 없는 돈. 땡땡 상해만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 돈은 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뭐 한다고요? 가수금이라니까. 가수금 얼마? 30만 원 처리해놓겠죠. 처리해놓고 난 뒤에 회사 밖에 나갔던 출장 갔던 사원이 돌아옵니다. 회사 돌아오면 귀사에서 이제 정산하겠죠. 야야 야들아 땡땡 상해에서 입금하는 거 있던데 땡땡 상해 누가 거래처예요? 누구 거래처예요? 물어보면 제 거래처인데 얘기하겠죠. 30만 원 뭐예요? 물어보면 이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외상 대금 회수했는 거고, 외상 대금으로 회수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얘기고, 10만 원은 계약금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가수금이 확인해야겠죠? 자, 데비트 가수금 없으십니다. 어느 변에? 하변에. 하변의 가수금. 얼마라고요? 30만 원. 가수금 3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은 20만 원만큼은 외상대금 회수 얘기를 해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게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요. 나머지 10만 원만큼 뭐라고요? 상품 주문 대금을 먼저 받은 돈이에요. 뭐라 한다고요? 선, 받은 돈, 준 돈, 받은 돈. 받은 돈을 뭐라 한다? 선수. 선수가 얼마? 10만 원. 먼저 지급한 돈. 지급한 돈은 선급금. 먼저 받은 돈은 선수. 되시겠죠? 계정 과목 처음에 헷갈려요. 계속 연습하면서 댓글로 만드는 게 되게 배우는 과정. 되시겠습니까? 자, 연습과 가직과 가수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종업원 단기대금 나옵니까? 종업원 단기대금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외웁시다. 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임종 단기채권.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데 주임종 단기 채권은 어디에서? AT 프로그램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쓰고 있고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종업원 단기 대금인데 요거 원래 종업원 단기 대금을 쓰지 않고 임직원 등 단기 대금을 써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혹은 단기 대금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따라오는 뭐 따라옵니까? 예수금이란 거하고 같이 따라옵니다. 자, 요거는 자 개념은 이겁니다.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주임종 단기 채권 이 개념 과목은 뭐냐 하면 항상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걸까요? 기업에서. 회계의 주체는 항상 기업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우리 종업원들한테.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단기 대여금이라 했죠. 단기 대여금과 주임종 단기 채권의 차이점 뭐냐 하면 단기 대여금은 회사 외부에서 하는 돈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뭘 받아야 된다? 이자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 종업원한테 돈 잠깐 빌려주면서 즉 월급을 가불 해주면서 이자 받는 거는 너무 낮지 않겠죠. 사장님 다음 달 10일 월급 날인데 지금 돈이 있어요. 가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주임종 단기 채권입니다. 그럼 직원한테 가불 해주면서 그러면 이자는 얼마다? 이게 얘기하기가 안 맞겠죠. 그래서
주임정 단기채권을 우리 직원한테 뭐 한다? 돈을 빌려줘.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면 대부분 뭐가 나가요? 현금. 우리 회사의 직원이 현금만 빌려갈 수 있을까요? 가불에 갈 때? 아니에요. 뭐 갖고 갈 수 있어요? 상품도 갖고 갈 수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파는 물건인데 종업원이 그 물건이 필요해. 월급에서 뺄 테니까 이거 들고 가면 안 돼요? 들고 가. 필요할 수 있겠죠. 어. 문제는 뭐냐? 이 상품은 줄 때 뭘로 줘야 된다? 원가로 주자. 우리 직원이니. 이해갑니까? 자, 원가로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에 얼마 땡땡땡 처리하겠죠. 하변에 이 계정감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금, 임종, 뭐 한다?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의 종업원이 한다고 가불에 간다. 회사 입장에서 가불에 간다로 뭐 한다? 주, 임종, 단기 채권. 다음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취업을 하죠. 취업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성인들은 잘 없는데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연락 와서 그런 다른 친구 쌤 사기당했어요. 왜?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축하한다 그래. 왜? 근데 왜? 첫 월급 받았는데요. 저 월급 한 달에 20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래 알지. 근데요. 월급 들어왔는데요. 오늘 들어왔는데요. 174만 6천 40원 사기당했어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됐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듣긴 들어도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그 급여 생활자들은 각종 사대보험이라든지 소득세 같은 거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월급에서 이게 빼고 주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월급 받을 때 뭡니까? 월급 받을 때 월급 받기 전에 뭐 한다고요? 원천징수라는 걸 하죠. 원천징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월급을 주기 전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들 같은 것들을 미리 빼고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뭐라 했다고요? 원천징수라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몇 퍼센트 다 세율 구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돈을 다 떼고 월급을 줍니다. 그럼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떤 회계 처리 나오느냐? 차배 급여를 지급하면 차배 급여 이렇게 나오겠죠.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를 다 줍니까? 다 안 줘요. 가압을 해준 돈 빼야겠죠. 가압을 해준 돈이 있다면 되면 많다고요? 주임종 단기 채권 빼야 돼요. 주임종 단기 채권 빼고 다 줍니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4대 보험료라든지 소득세 같은 거 빼고 줍니다. 이 빼고 주는 돈을 회사에서 꿀꺽하는 거 아니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되면 납부해야 돼요. 다음엔 예수금 땡땡땡. 그 다음 뭐 나옵니까?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내주겠죠. 요러한 회계 처리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외우세요. 급여를 지급하면 무조건 원천징수 하잖아. 맞죠? 급여를 지급하면 주임종 단기 채권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급여를 지급하면 차별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별에 그 돈 다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한다고요? 원천징수하는 뭘 한다? 예수금. 나머지가 뭐라고요? 보통예금 이렇게 한다는 거. 됐죠? 머릿속에서 꼭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금 한번 설명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페이지 57페이지 5번에 2번 문제 예수금. 급여 등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조합비 등을 원천징수, 공제하여 납부일까지 보관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부채계정 과목. 그럼 이런 것들을 원천징수하는 걸 언제 납부한다고요? 다음 달 10일 날. 실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실무해 보신 분들은 다음 달 10일 날 이걸 갖고 있다가 우리가 회사 부담분하고 합쳐서 각 세무서나 관리공단이나 납부하게 되겠죠.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급여 지급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오시고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이론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나? 다음에 좀 같은데.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가 뭐냐 하면,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일단은 부채 부분을 하면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말이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돈을 차입했습니다. 돈을 차입하면 차별의 현금 100만 원. 대별의 기간이 단기면 단기 차입금. 기간이 1년 초과되면 장기 차입금.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3년 후에 상환하게 됐습니다. 차별 현금 100만 원. 대면 만다고요? 장기 차입금 100만 원 처리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장기 차입금은 시간이 지금 당장 빌리는 때는 장기 차입금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내년에 갚아줘야 돼. 그럼 더 이상 장기 차입금 맞아 아니야?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회계 기간이 지나면 따라서 장기 차입금이 이게 내년에 갚아줘야 되면 이 장기 차입금 아니니까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처리 어떻게 나오느냐? 차별을 먹어온다고요? 장기 차입금. 이란 부채가 없어질 것이고. 맞나요? 대별의 이동을 뭘 한다고요? 부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중에서 자 내용 보시면 장기 차입금 등의 상환 기간이 만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대체되는 부채의 적이다. 즉 우리가 뭐 했다고요? 빌릴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고 그때 말한다고요? 부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구분하더라. 자 요거 하나 체크해놓고요. 자 얘는 부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무슨 부채라고요? 부동부채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계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봅니다. 자 앞에 볼까요? 자 우리가 회계 기간을 나누는 거는 뭘로 나눕니까? 보통 1년 기준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자 2019년도에 돈을 차입한 거야. 2019. 하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 자 2019년도에 돈을 차입하면서 언제 갖게 됐냐? 2022년 말에 갖게 됐어요. 그러면 1년이 초과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차입을 했다면 상환 시기가 이때 갚아주게 됐다면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차별의 현금 100원 대입 한다고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100원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맞죠? 이 시기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2020년이 됐어. 언제 갚을 거야? 2022년도에 갚을 거래. 회계 처리할 필요 없어요. 언제 됐다고? 원래 2021년이 됐어. 원래 돼서 보니까 언제 갚아줘야 돼요? 내년에 갚아줘야 되네. 내년에 이 시점 되면 차익 갚아줘야 된다고. 그럼 이 차익금은 장기 차익금이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내년에 갚아줘야 되니까. 그냥 장기 차익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으면 이 돈을 갚을 시기가 1년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여유자금을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그런데 더 이상 장기 차익금 아니잖아요. 여유자금 빨리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장기 차익금 아니네. 그럼 장기 차익금 아니니까 어떻게 되라? 장기 차익금 너 없어져라. 장기 차익금 얼마? 100원. 없어지고 이 돈을 뭔가 부채라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대배 단기 차익금이라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장기 차익금 있는 걸 유동성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부동성 만다 장기 부채라고 회계 처리한다. 이것만 이해되십니까?